안녕하세요. 교대역 정창래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과세정보 제출 명령 신청, 사실조회 신청 중에 이제 하나인 과세정보 제출 명령 신청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저작권과 상표사건, 디자인권 관련해서 온라인 침해, 오프라인 침해권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 소송과 고소 사건을 상당히 많이 진행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온라인상의 상표 침해나 저작권 침해자에 대해서 상대방의 이제 인적 사항을 아는 경우가 보통 온라인상으로 판매를 하려면은 사업자 번호, 자신의 이제 전화번호, 입금 받으려는 계좌번호, 이런 정보가 일부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해당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난 다음에 상대방이 이행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을, 그래서 이에 대해서 추심이나 집행을 하려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적발을 할 때 해당 사업자 번호나 주소나 전화번호 이것만으로는 추심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서 주민번호까지 이제 확보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 이제 사실조회 신청, 과세정보 제출 명령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식을 한번 이제 보여드리고 설명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서식은 제가 실제로 작성을 해서 법원에 전자 제출을 했던 서류를 이제 인적사항 가리고 일부 편집을 한 서식입니다. 요것도 계속 설명드리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홈페이지 가시면은 그 양식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글 파일로 된 형식이고 실제 전자소송에 입력할 때는 이거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로 진행한다고 이제 생각할 때는 이제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자, 사건 번호 원고 피고 적는 거는 타 사건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확보를 하려면은 해당 그 정보를 갖고 있는 이제 세무서 등에서 그런 정보를 제출을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서식을 찾아보면 이런 이제 법 조문 같은 게 이미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가져다가 이런 이제 근거 조문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과세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합니다라고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 내용이 중요하겠죠. 자, 이 정보, 그러니까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나 인적사항을 갖고 있는 정보기관이 어디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이번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파주에서 이제 영업을 하고 있었고, 온라인상의 침해자의 정보를 캡처를 이제 해서 보면은 상대방의 영업장 주소지가 해당 영업장을 이제 관할하는 세무서가 파주 세무서로 이제 검색이 되어서 여기로 이제 신청을 합니다. 세무서를 찾는 방법은 요거 끝나고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관은 이제 검색을 통해서 이제 찾는 것이고, 과세 정보는 이제 다음 사항에서 계속 설명을 해야 되고, 왜 이것을 신청하느냐, 입증 취지를 적어야 되겠죠. 자, 이번 사건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시로엔마루라는 상표를 가지고 있었고, 이거를 피고가 영업을 하면서 이 해당 상표를 정식 계약을 맺지 않고 무단으로 키워드 검색이라든지 아니면 태그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서 무단으로 사용을 해서 원고에게 이제 그 해당 사용료를 지불을 하지 않고 이제 무단 사용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영업을 했기 때문에 원고에게 유형 무형의 손해를 끼쳤고, 그래서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향후 추심이나 집행을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보안을 특정을 하기 위해서 또 이 해당 상표를 이용해서 얼마나 수익을 얻었느냐, 그래서 수익을 얻었으면 이제 세금을 냈거나 그런 정보가, 과세 정보가 있겠죠. 그래서 세무서가 그런 정보를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 세무서에 그 과세 정보를 신청을 하고, 이 정도 수입을 얻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액수가 이 정도 됩니다라고 손해배상 액수도 산정을 하기 위해서 이번 과세 정보를 신청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신청을 하는 거죠. 별지로 넘어가서 그럼 사실조회사항
아까 근거법령을 위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원하는 과세 정보. 실오엠마로 주식회사 바램에서는 이 시점에 그 작년 5월 30일이죠. 상표 등록일이 그 시점이고 해당 상표 등록한 시점 이후에 침해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상대방 피고도 우리 쪽에서 상표를 등록한 시점 이후부터 즉시 그 이후 시점부터 침해를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 이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하는 이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모든 정보를 다 달라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소지에 소재하고 있는 이 사업장 상호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명시하고 이런 거는 보통 캡처 온라인에 증거를 캡처를 하면 해당 캡처물에 그 정보가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그 세무서에서 누구에 대한 정보를 주느냐 이 정보를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정보가 있으면 이 납세자의 뭐 이름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 뭐 주소가 있으면 주소까지 모든 인적사항을 다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위에서 손해배상 액수를 이제 가늠하기 위하여 세금을 납부한 흔적이 있으면 그 기간 동안에 뭐 부가가치세라든지 그런 표준증명서를 이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거 말고도 필요에 따라 다른 세금의 종류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하는 방법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 명령을 송달받은 파주세무서에서 회신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출일시 보면은 3월 29일에 이제 법원에 접수가 되었고요. 내용은 여기 그 회신 내용 중에서 두 번째 장을 제가 출력한 다음에 일부 인적사항 가려한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신청했던 내용 중에 뭐 그 인적사항 전부를 알려달라 그리고 세금을 낸 내역이 있으면은 그 내역도 알려달라 이렇게 신청을 했었는데 회신 내용에 보면은 인적사항에서는 뭐 사업자 번호 그리고 상호 이거는 제가 캡처했던 그 증거물 캡처하면 이미 나와 있었던 거 동일하게 나올 거고 성명도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이름 그대로 나올 것입니다. 만약에 증거를 캡처를 했을 때 이름이 없었다면 이름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전에는 이 신청을 하기 전에 이전에 알 수 없었던 사항인 주민등록번호가 이번에 회신에서 이제 나타나서 이제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 주민번호를 이용해서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을 할 때 이걸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민등록 주소는 이제 알 수가 없고 보통 주민등록된 주소가 아니고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장하고 이 개인 피고가 살고 있는 주소지는 서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그 주소가 주민등록 주소가 아니라면은 이 파주 세무서에서는 이 정보를 이제 노출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제공이 불가함 이렇게 이제 내놓는 거고 그리고 이번 피고의 경우에는 뭐 영업 실적이 좋지 않았는지 어떤 부가세를 낸 이제 기록은 없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근거로 저희가 이 신청을 했던 이유가 손해배상액을 한번 추산을 해보고 나중에 집행이나 추심을 이제 하려고 할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서 추심의 용이함을 위해서 이제 신청을 했던 건데 일단 이 주민등록번호가 왔으니까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할 수가 있겠고 이 내용은 이번 항목은 세금 내역은 없으니까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또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다음 기회에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 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이번 설명은 여기까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